금리가 2020년도처럼 뭐 제로 금리가 돼야지 반등을 하지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 어느 누가 집을 사고 뭐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더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패닉 바잉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말렙 황유상 연구원입니다. 제가 매번 촬영만 하다가 이렇게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기존 인사이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느낌을 가볼까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자주 나오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는 또 하락도 줄어들고 금리는 또 동결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반등 시기라는 의견과 아직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이 갈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양측 주장으로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토론을 해주실 경제말렙 오대열 팀장님과 황한솔 연구원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팀장님은 오늘 부동산 반등론에 대한 주장을 펼쳐주실 거고, 황 연구원님은 그 반대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쳐주실 겁니다. 일단 짤막한 서로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주 짧게 요약적으로만 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오 팀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늘 사회만 보다가 이렇게 토론자로 나와서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오늘 좀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좀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혼란했는데요. 좀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좀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설득 몇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물론 극적인 반등보다는 이제 좀 슬슬 저점을 잡아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솔 연구원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많이 올랐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반등하기까지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금리가 이번에 동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4%대라고 하면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분양 물량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부동산 PF 관련돼서도 이제 뭐 건설사들이 힘들다, 지금 뭐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반등까지 시기로 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론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평소 경제말렙 저희에서는 부동산 데이터를 보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데요. 저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 중 어느 누가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표들이 제가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좀 가리키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나온 15일 따끈따끈한 거죠. 서울 거래량 지표를 좀 보시면 좀 아시겠습니다. 그동안은 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제 1, 2월, 그러니까 올해 초반까지는 좀 거래 절벽 상태였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뭐 이제 그래프, 이 도표는 아마도 이제 편집상 이제 이미지로 나올 겁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평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그 화랑기 때는 보통은 평균 거래량이 5,000에서 6,000건 정도였습니다. 많을 때 10,000건도 좀 넘었습니다.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그러다가 거래 절벽 시기에 이제 1,000건 이하 아니면 1,000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가 좀 쪼그라드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오늘 나온 자료에 따르면 2월 거래량이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2,000건 평균 5,000, 6,000건에 비해서는 적죠. 하지만 저는 이 거래량이 주식에서도 수급이 터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수급, 이제 거래량이 터짐으로써 향후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가지고 부동산, 이제 게다가 이제 전세 수요가 좀 되살아나고 있다는 좀 이 지표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전세의 경우에는 100% 실수요자 시장입니다. 보통은 선행지표로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1월에 2월입니다. 2월 정정하겠습니다. 11,000여 건 정도로 전달 대비해가지고 한 1,200건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전세 거래량이 1만 건 이상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그 4개월 만이기도 하고요. 조금 지금 전세 거래 월세로 몰렸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로 몰렸던 그런 수요들이 전세 시장으로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좀 반등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표들을 좀 보면 조금씩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좀 금매를 소화하면서 저점을 잡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세 수요가 약간 난다라는 점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솔 연구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거래량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아침에 이제 그 2,000여 건이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지금 뭐 2,000여 건이 뭐 반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앞서 얘기해주신 대로 평균 거래 건수가 6,000건이었습니다. 6,000건과 비교하면은 사실 2,000건이라면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치죠. 반도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적어도 반 정도 올랐어야 반등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네. 사실 뭐 100건 늘어났는데 그 확률로서는 뭐 2배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나 뭐 이제 언론 기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희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뭐 그렇게 늘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 주변에서 얘기만 들어봐도 이제 뭐 부동산 얘기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뭐 고점인 상황인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통계로는 이제 공인중개사 폐업이 늘었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공인중개사가 폐업이 늘었다라는 뜻은 아직은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직거래가 늘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보통 공인중개사 이제 개업 건수를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이전에 뭐 한 1,000건 정도 개업을 했는데 지금은 개업보다는 폐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보통 1월 달에 이제 공인중개사 문을 여는 시기가 가장 많은데요. 보통 이제 봄 이사철에 거래가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1월 달에는 원래 거래가 많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는 그렇죠. 네, 6,000건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1월이 제일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1, 2월이 거래가 많이 시기인데 거기서 2,000건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또 많이 늘어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폐업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연말에 시험을 보고 그걸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문을 많이 여는데 뭐 거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장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 거래보다는 뭐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거래가 안 되니까 그 뭐 월세 내기도 힘들다 뭐 이런. 그렇죠. 공인중개사도 사실 뭐 장사를 하는 장사니까요. 장사를 하는 건데 뭐 거래가 되고 뭐 잘 팔려야 뭐 개업을 하겠지만은 거래도 안 되니까 그 공인중개사들도 뭐 공인중개사로 가면은 부동산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개업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반등보다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보면 오 팀장님은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가 상승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 한솔 연구원님은 거래량이 최고 저점에서 조금 올라간 것 뿐이고 공인중개사 개업 건수가 줄어든 점과 폐업률이 높아진 점을 좀 찝어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두 분 생각이 좀 다를지가 궁금하네요. 기준금리가 최근에 동결은 됐지만 지금 현재는 되게 높아진 상태죠. 네. 정부에서도 높아진 금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데 높아진 금리는 부동산의 직격타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한솔 연구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아파트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올랐던 2020년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뭐 제로 금리 뭐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그때 제로 금리는 이제 한국은행
이제 역사상 없었던 유례없는 극히 일부분적인 이제 금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대출 빌리기가 사실 엄청 쉬웠습니다. 지금 맞죠. 보면은 지금 4%지만 그때 당시에는 2%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이 냈었는데 지금은 뭐 한 그때 당시로는 50만 원이니까 그때 뭐 100만 원치 똑같은 금액이라면은 집 2배를 비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집을 샀겠지만은 지금은 금리가 과거와 비교하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 얼마나 높았냐라고 좀 저도 체감이 잘 안 되는데요. 금리가 2008년도의 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8년에 뭐 하셨나요? 어떤 이야기는? 회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 대학생이었고. 그렇죠. 그때 군대를 갔거든요, 제가. 그때 과거로 돌아보면 엄청 옛날인데 지금 보니까 이효리가 655를 불렀을 때입니다. 엄청 옛날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금리가 계속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정도 됐는데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올랐지만은 지난해 같은 금리가 가격이 오르고 반등하기에는 금리가 2020년처럼 뭐 제로 금리가 돼야지 반등을 하지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 어느 누가 집을 사고 뭐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효리 6호거리라고 하니까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솔연구원님은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긴 하는데 반등이 되려면 그 하락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고 금리 영향으로 2020년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라 내려가기에는 좀 오래 걸린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럼 오 팀장님은 반대 의견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은 뭐 황한수 연구원이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는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역시도 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이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제가 또 이미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뭐 이제 또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영상에서 이제 나오겠는데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이런 좀 악습적인 그런 순환으로 인한 매가 하락과 전세가 하락과 월세의 전환과 그리고 역전세난 이 사이클이 있다면 반대로 금리가 안정이 된다. 물론 이제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안정이 되면 이 반대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 월세 가격의 부담을 느껴서 전세로 전환자들이 늘어나고 그럼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가가 상승하고 이 프로세스의 이 사이클은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언제 안정을 찾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해외나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그런 대외적인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슈죠. 사실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더욱 빅스텝을 밟겠다라고 최근 들어서 좀 천명을 한 상태에서 이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곧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 발표를 하겠지만 빅스텝은 안 밟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편집이 언제 돼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빅스텝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안 따라가도 될 수 있는 금리 인상을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지고 좀 피봇 고점을 좀 어느 정도 조만간에 찍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고점 찍으면 이제 반등의 시그널, 그러니까 반등의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좀 안정화가 되는 단계로 좀 접어들겠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의 6에서 12개월 정도로 후행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금융의 그 금리가 녹아들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녹아드는 그런 시점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마지노선 이런 것들 때문에 적용하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후행 시점 금리 고점으로부터의 그 6개월까지의 그 후행 시점 사이에 좀 저점을 찍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이 금리를 더 인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언제 어느 때 또 달라질 수가 없어요 시장이.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는 고점 찍고 이제 인하로 접어드는 단계는
그 인하로 접어든 단계를 좀 지켜볼 때다. 물론 올해는 인하가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황한술 연구원의 논리가 더 맞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더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패닉 바잉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제가 한마디 해도 예. 됩니까? 음, 제가 한마디